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건강에 좋은 고등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등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생선 중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흔하게 소비됩니다. 고등어는 고등어과 어류로 차가운 바다에서 서식하며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 다양한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고등어는 주로 연안 지역에서 서식하며 주기적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어는 길쭉한 몸통에 은빛 비늘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길이는 약 50cm 정도이며 최대 1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몸통은 날렵하고 유선형으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고등어가 먹이를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합니다. 고등어는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고등어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법에 활용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말린 고등어 자반, 고등어를 구워낸 고등어 구이, 고등어를 양념에 재운 고등어 조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초밥 재료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고등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풍부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러한 영양적 이점 때문에 고등어는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고등어는 또한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는 해양 생태계의 일부분으로 다양한 해양 생물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는 작은 어류와 갑각류를 먹이로 삼고 상위 포식자에게는 중요한 먹잇감이 됩니다. 따라서 고등어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고등어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있는 생선으로 우리의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는 해양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음으로는 고등어의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에는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의 성분. 고등어는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고등어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로, 이 두 가지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에이코사펜타엔산과 도코사헥사엔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겨울철에는 고등어와 같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고등어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과 적혈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아이오딘, 마그네슘, 철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신체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등어는 또한 칼로리가 비교적 낮아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100g의 고등어는 약 200칼로리를 제공하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의 지방은 주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한 지방 섭취를 돕습니다. 이 외에도 고등어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등어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등어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를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어의 효능. 고등어는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고등어의 주요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어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고등어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어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DHA는 뇌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DHA는 뇌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개선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등어는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DHA는 어린이의 두뇌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고등어 섭취가 권장됩니다. 세 번째로 고등어는 항염 작용을 합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관절염, 천식, 알레르기 등의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고등어 섭취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고등어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비타민 D와 셀레늄은 면역 기능을 지원하여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고등어는 감기, 독감 등 다양한 질병 예방에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등어는 뼈 건강에 좋습니다. 고등어의 풍부한 비타민 D와 칼슘은 뼈의 강도와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고등어 섭취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어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의 지방은 주로 불포화 지방산으로 건강한 지방 섭취를 돕습니다. 따라서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고등어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어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등어와 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와 합이 좋은 음식. 고등어는 그 자체로도 맛있지만 다양한 음식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어와 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어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바로 무입니다. 무는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조림을 할 때 무를 함께 넣으면 무의 단맛과 고등어의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맛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한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고등어의 단백질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등어와 양파는 좋은 궁합을 자랑합니다. 양파는 고등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단맛을 더해줍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이 풍부하여 고등어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고등어와 함께 구워 먹거나 조림에 넣으면 양파의 달큰한 맛이 고등어와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로 고등어와 김치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김치는 고등어의 풍미를 한층 더해주고 발효된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습니다. 김치와 고등어를 함께 찌개로 조리하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김치찌개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메뉴입니다. 네 번째로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를 조리할 때 생강을 조금 넣으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고등어의 맛을 한층 더해줍니다. 또한 생강은 항염 작용을 하여 고등어와 함께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고등어와 쌈채소는 좋은 궁합을 보입니다. 상추, 깻잎, 배추 등 다양한 쌈채소는 고등어의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고 식이섬유를 보충해줍니다. 쌈채소에 고등어를 싸서 먹으면 고등어의 짭조름한 맛과 채소의 신선한 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어와 된장은 잘 어울립니다. 된장은 고등어의 맛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주고 발효식품으로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를 된장 양념에 재워 구워 먹거나 된장찌개에 고등어를 넣어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와 레몬은 좋은 조합입니다. 레몬의 산미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맛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등어를 구워낸 후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레몬 슬라이스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고등어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등어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조리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어와 합이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와 합이 안 좋은 음식. 고등어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고등어의 맛과 영양을 해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고등어와 합이 안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어와 우유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고등어는 기름진 생선으로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과 고등어의 지방이 결합하면 소화 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어를 섭취할 때는 우유나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어와 과일 주스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산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고등어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와 같은 산성 과일 주스는 고등어의 비린내를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어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먹을 때는 물이나 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등어와 감자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으로 고등어의 단백질과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를 기름에 튀겨 먹을 경우 감자와 함께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져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등어와 맥주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맥주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로 고등어의 지방과 단백질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는 칼로리가 높아 고등어의 영양가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먹을 때는 맥주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등어와 두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고등어의 동물성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고등어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영양소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어와 아이스크림은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은 고지방, 고당류 식품으로 고등어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온도가 고등어의 맛을 느끼기 어렵게 할 수 있어 고등어의 풍미를 제대로 즐기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와 치즈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즈는 고지방 식품으로 고등어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즈의 강한 맛이 고등어의 맛을 해칠 수 있어 고등어의 풍미를 제대로 즐기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조합을 피함으로써 고등어의 맛과 영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어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등어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등어 섭취 시 주의사항. 고등어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어의 신선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어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교적 기름기가 많아 신선도가 떨어지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는 눈이 맑고 비늘이 반짝이며 살이 탄탄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입 시 신선한 고등어를 선택하고 구입 후 가능한 빨리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등어는 특유의 비린내가 있을 수 있어 조리 전 소금물에 잠시 담가두거나 레몬즙을 뿌려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등어를 구울 때는 마늘, 생강, 양파 등 향신료를 사용하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등어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등어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등어는 훈제나 절인 형태로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고등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풍 환자는 고등어와 같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이므로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등어를 조리할 때 기름의 사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등어 자체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므로 조리 시 추가적인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기름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븐이나 그릴을 사용하여 기름 없이 구워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등어의 중금속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어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선으로 해양 오염에 의해 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은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고등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임산부는 고등어 섭취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어를 섭취한 후 보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등어는 상하기 쉬운 식품이므로 남은 고등어는 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하고 다시 해동하여 섭취할 때는 냉장 해동을 권장합니다. 이처럼 고등어를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킴으로써 고등어의 맛과 영양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의 정보부터 성분, 효능, 합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등어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